이게 살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음.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 음. 5%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독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아.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 많아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지방을 손상된 조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 손상된 조직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 어떻게? 손상된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암인가요? 그렇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예. 이렇게 쭉 함께한 시간을 보니까 10년 정도 뵀더라고요. 예, 예.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예. 좀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예. 지난번에 저를 한번 쫙 보시더니 오 살쪘네 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럼 망발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럴 리가 없죠. 갑자기. 제가 그럴 리가 없고 살찐 적이 없으시잖아요. 원장님 예. 그때 멤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놀랬던 게 진짜 어. 그때 제가 한 2.5kg, 3kg 쪘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이고요. 어. 예, 제가 살찐 거는 음.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쪘다고요, 안 쪘다고요? 그때는 쪘는지 안 쪘는지 어, 모르겠고 어.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쪘다는 예, 얘긴지 예. 안 쪘다는 얘긴지 참 예,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음. 이유는 살이 쪘다는 것 자체가 음. 체중계 꼭 올라갔어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음. 몸에 이제 기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나타납니다. 일단은 이제 얼굴부터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나면 예. 얼굴부터. 얼굴부터 좀 달라지죠. 어. 근데 그러면 살찐 게 그렇게 나쁜 음, 거야. 그렇게 우리 킨즈 카페 회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음. 막 분노하고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예. 저희 지금 나이는 마른 사람보다는 통통한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쪘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살을 빼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일주일 사이에 한 1kg 이상 뺐거든요. 단순하게 뺐어요. 달리기. 달리기 하세요 요즘에? 예, 달리기를 재미를 붙였어요. 달리기 붙였고 왜 그러냐면 안 움직이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킨즈 카페 회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살이 빠져서 고민인 사람은 뭐 한 5%. 행복한 고민? 그 행복한 고민 아니죠. 살이 진짜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어떠한 수를 써도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살이 쪘어야지 고민이신 분들이 아마 50에서 60%. 그 나머지 한 4, 50%는 그냥 자기 체중을 유지하시는데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갱년기를 지나면서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면서 살이 찌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이 쪘다라는 것에 대해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나 요즘 살이 많이 쪘어라고 하면 진짜 주변에서 저한테 욕을 해요. 짜증난다고. 근데 저는 쪘거든요, 정말로. 살이 찐 거는 본인만 알죠. 남이 알 정도가 되면 그건 아주 심각하게 된 거고 옷을 입으면 알잖아요. 인간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허리띠를 메고 있다면 허리띠를 항상 같은 쪽에 맵니다. 근데 그 허리띠를 한 칸 더 늘려야 되는 수준이 되면 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정장 수트를 입었는데 그 스커트가 안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체중계 올라가 봐도 체중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옷이 이제 안 맞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 널널했던 허리띠가 깍 찐다. 자, 그게 이제 살이 쪘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이 찐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이 늘어난다. 지방이 늘어나는 거. 지방이 늘어나는데 주로 어느 쪽에 지방이 늘어나느냐? 복부, 중앙 쪽에. 엉덩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중년 이후에 나이살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 여기 고민이에요. 예, 왜냐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그게 뭐냐면 지방의 재배치거든요. 얘네들이 재배치되는 거예요. 지방이 재배치되는 겁니다. 여기 팔이나 뭐 여성분들과 가슴에 그다음에 엉덩이에 그 있던 부분이 점점점 다 몰려가지고 이쪽으로 가.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가슴도 빈약해지고 이 배만 이제 노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배 쪽에 이제 지방이 증가하면 복부 지방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지방이라고 하죠? 장기하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장 지방. 내장 지방. 예,
장기 사이에 간이나 뭐 장이나 콩팥이나 심장이나 이 사이사이에 지방이 끼거든요. 이 내장 지방인데 내장 지방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존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생존 반응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 대비해서 지방을 자꾸 축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생존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죠. 과도하게 일어나는 데는 스트레스로부터 이겨내려는 본인의 보상도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본인이 이전보다 굉장히 먹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단맛 음식에 굉장히 집착하거나 이게 이제 쾌락적인 욕구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 힘드니까 그런 힘든 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중독적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나쁜 행위, 뭐 도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법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빠르고.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먹으면 도파민이 확 분비되거든요. 기분 좋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저희가 처음에 이제 손님 딱 오시면 음료를 드리는데 오늘 음료가 뭐니라고 하니까 밀크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정도의 단 음식 이런 것들은 오케이 돼요? 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먹어도 되죠.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쉬는 건데. 그래서 아까 계속 고민한 일단 좀 거예요. 마시고 하죠. 예, 계속 예,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제가 따라 드려야 되는데 셀프로. 예. 네. 지금 네, 한 네. 잔 안 먹는다고 해서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계속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예. 음료를 권해드리는 게 맞을까 아닐까. 예. 우리 다이어트 이야기 일단 하는데 편하게 마시고. 예. 이거 마셔도 되는 건가. 이거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파민 이거- 올라오잖아요. 이거 맛있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음.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좌절하거나 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 제가 비만 클리닉 처음 할 때만 했어도 한 30년 전에는 네. 살을 뺐는데 이게 다시 여유가 온 사람들 막 혼을 냈어요. 음. 아, 의지가 박약하다. 근데 그래서 제가- 되겠냐. 근데 제가 그 다음부터 반성을 했죠. 사람들 힘든 부분을 잘 모르고 너도 잘 못할 거면서 왜 오는 애냐.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해요. 이게 살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독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살이 빠졌다 다시 이렇게 느는 거는 인간적인 사람들. 인간적인 이게 사람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킨즈 카페 회원님들에게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가정은 우리가 중년이 되어서 나의 살은 든다. 그러니까 갱년기가 온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살이 찌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의미 부여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부여 되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 고민이고. 의미부여를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의미부여하지 말고 살이 찌는 거는 나의 숙명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맛있게 여기는 거고 내가 뭔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도파민이 필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 단짠에 자꾸 집착하는 거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또 두 번째 말씀드렸죠. 이 복부 쪽에 지방이 많아지면 뭐가 문제냐면 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 많아진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지방을 손상된 조직 손상된 조직. 조직으로 받아들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 어떻게? 손상된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암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이죠. 손상된 조직이 우리 몸속에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면역세포가 와서 없애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다 보면 그 손상된 조직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다 보면 염증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염증인자를 막 뿜어내는데 이 염증인자들이 온몸에 퍼지면서 세포도 공격하고 뇌도 공격하고 혈관도 공격해서 심장병, 뇌졸중,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손상된 조직이 많아지게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거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예. 쉬우면 이런 컨텐츠가 나올 리도 없어요. 예,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 반드시 드리는 이유는 빼려고 해야죠. 그건 손상된 조직이니까. 네네. 하지만 쉽지 않다. 그걸 이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빼면 잘한 거고 못 빼면 인간적인 거고. 인간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닌데. 빼려고 노력은 자꾸 하셔야 되는데 못 뺀다고 돼서 자기가 자책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이어트가 왜 이렇게 힘드냐, 비만을 조절하는 게 왜 힘드냐를 제가 계속해서 드린 말씀은 우리 몸에서 급하게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50살, 60살까지 살다가 많은 게 아니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 100% 이제 뭐가 오냐면 뭐가 올 것 같아요? 요요? 요요가 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존 욕구에 의해서 비만이 생겼고 몸의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 가장 바뀐 이유는 뭐 에스트로겐도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도 줄어들고 근육도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 떨어지고 모든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무리하게 끌어내려고 무리한 방법을 쓰다 보면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는 데 있어 두 번째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에 가지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빼려고 하지 말고 예, 하루 천천히. 하루 뺐다고 해서 아. 다시 돌아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요입니다. 요새는 요요가 더 건강에 더 망친다는 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당 스파이크처럼 체중 스파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우리 몸이 더 병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새 스며든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중 조절 메커니즘을 가할 수 있도록 서서히 이제 기들어야 된다. 목표도 이제 되게 마이크로하게 조금씩 쪼개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것만 못하는 건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탄수화물 아예 안 먹어?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뭐 일주일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1년 이상 하겠습니까? 제가 1년 한 이상 하겠습니까? 석 달 정도 탄수화물을 끊었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이제 다시 이제 탄수화물을 좀 접하게 됐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극단적으로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먹으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양을 좀 줄이자. 맞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바꿨거든요. 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못 만나게 하면 만났을 때 더 미치듯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못 헤어지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그렇구나. 갈라놔 버리면 아,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못 먹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중년의 다이어트는 허용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40대 40대는 이제 금방금방 복구하지만 50대 60대는 내 몸이 소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이어트 한번 했다가 급하게 빼면 노화가 확 옵니다. 얼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빼면서 내 몸을 길들이는 쪽으로.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그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음. 이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니까 한 3, 4kg 정도 좀 줄이세요라고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엄마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먹는다고. 먹는 양이 절대 많지 않은데 이것도 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상을 유지하지? 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정도 나이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간헐적 단식을 시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되시는 분들은 먹는 양도 많지 않은데 이 빼려가고 되게 고민이 근데 많이 어머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살을 빼라고 한 이유가 질병이 있었었죠. 조금은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리고 있죠. 고혈압 뭐 이게 이런 계속 거. 고혈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고 본인이 체중을 잘 조절하고 있다면 구태여 뭐 다이어트 통해서 고혈압을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비만 때문에 고혈압이 조절 안 될 것 같으면 조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밸런스를 이렇게 잘 맞춰야 밸런스를 되겠네요. 굉장히 잘 맞춰야 되고 근데 고도비만이거나 지방 조직이 손상화돼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낮춰줘야죠. 꼭 정상 범위까지 안 낮추셔도 돼요. 90kg인 사람이 정상 범위인 60kg까지 낮출 필요 없습니다. 10kg만 줄여도 되거든요. 근데 그 10kg를 줄이는 것도 어떻게 줄이라고 하냐면 한 달에 500g씩. 한 달에 500g씩. 예. 그러면 뭐 10kg 줄이려면 20개월만 하면 되잖아요. 20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의지를 가지고 해.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어려운 목표. 탄수화물 절대로 안 먹겠다. 그다음에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달리기를 한다고 했던 이유는 자기 체질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먹는 거를 줄여서 살이 빠지지는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크루즈 강의 여행이 있어 갔다 왔는데 그 무한대잖아요. 식사 이런 것들이. 식사부터 해가지고 술까지 무한대예요. 근데 무한대 먹었는데 불구하고 안 쪘어요? 2kg 빠져서 왔어요. 너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루즈가 너무 크잖아요. 크루즈가 너무 크니까 이동거리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진료실만 있다가 계속해서 이동거리를 이동하고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올라가서 피트니스 올라가서 운동하고 내려면 우리 와이프가 핀잔 줘요. 뭐라고? 뭐 10분만 하고 오냐 너. 뭐. 그런데 10분이라도 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유전자 형질이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조금 움직이면서 살이 빠진 사람 있고
음식 중에서도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 살이 빠진 사람이 있고 지방이 빠진 사람이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항상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됩니다. 남 따라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나한테 잘 먹히는 방법. 자기한테 먹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욕구는 너무 제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이 드리는 말씀, 제 식사법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식사법은 뭐냐면 어떤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먼저 먹고 반찬 먹고 탄수화물 반찬, 탄수화물 반찬, 탄수화물 반찬 이렇게 먹는데 그러지 말고 채소부터 먼저 먹고 채소 고기 밥, 채소 고기 밥 못 먹는 거 없잖아요. 단지 순수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는 제한하지 않되 현명하게 자기의 체질에 맞게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 가령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걷는 걸 좋아한다면 계단 걷기만 하셔도 살이 빠져요. 하루에 뭐 요새 운동 앱도 굉장히 많잖아요. 딱 해가지고 자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해봐요.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평균 6,000보를 걷네. 그러면 1,000보만 더 걷는 거예요. 1,000보 더 걸으면 100% 한 달 동안 500g에서 1kg 빠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지쳐 힘들어. 그러니까 죽을 막 것 같아, 땡겨. 또 먹어. 그다음에 너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돼. 나중에 보면 살이 더 쪄 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000보 정도 더 늘려주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요새 좀 유행한 단어가 있습니다. 니트라고 NEAT,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이게 뭐냐면 운동이 아니지만 활동량을 늘리면서 열을 발산시킨다는 거죠. 그런 것들 주변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중년에 있어서 그러면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가속노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OM을 이야기하는데 OM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만 딱 집어보시면 됩니다. 마인드. 스트레스 덜 받아야 되죠.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기 탓 안 하는 거. 뭔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때 자기 탓을 하지 말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멜라토닌. 잠을 30분만 더 자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걷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 나가기 시작하면 살은 절대로 빠집니다. 사실 저는 말씀드릴게요. 살을 빼는 방법을 몰라서 못 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는데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아는데 못하는 건데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꾸 핑계가 생기죠. 그렇죠. 무리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 달 만에 다 빼고 그냥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평생 이제 살이 찌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인간의 섭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존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니까 약하게 부드럽게 자기 몸을 아끼는 방식으로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한 3개만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1kg에서 2kg는 뛴다. 뛴다. 예, 그래서 점심시간 지나서 점심 먹고 나서 좀 잠시 뛴다든지. 그럼 뛰는 거 자기가 1kg, 2kg 뛰는 거 어떻게 알아? 그냥 뛰어도 되는데요. 요새 앱 같은 건 너무 좋은 거 많아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하루에 뭐 1kg, 2kg 뛰겠다 내지는 하루에 17,000보를 걷겠다는 거를 목표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거꾸로 식사법을 하는데 조금 출출하게 식사를 다 하고 났는데 약간 10%만 남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약간 배고픈 느낌 10%만 있게끔 그 다음에 뭐 잠을 한 30분만 더 잔다 그런 식으로 하면 100%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니멀하게 세워놓고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까? 확인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드릴 거니까 오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목표 좀 세워보시죠.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500g, 500g 그룹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달에 빼겠다. 1kg 그룹. 자, 그래서 500g은 1kg만 할게요. 오케이. 그 이상은 무리가 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신 분들이 나는 500g, 1kg. 목표 정하고. 목표 정하고 온토리 내 또 제가 그동안 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온토리 TV 아시죠? 킨즈 카페. 링크 걸어드릴게요. 네. 킨즈 카페 우리 또 자매 방송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노하우들 배우시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이어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장기전으로 좀 가자. 그쵸. 너무 단기간에 그냥 음. 홀쭉하게 예쁘게만 빼려고 음. 하니까 무리하게 욕심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나가 맞아요, 떨어지고 맞습니다. 다시 요요 와서 또 반복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막 좌절하고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천천히 한 걸음씩 길게 보면서 가야 맞습니다. 되겠다. 그리고 제가 또 반대로 살을 안 빼도 돼요. 살을 빼려고 노력한다는 게 소중한 겁니다. 네. 그게 가치 있는 일단 행동이거든요. 좀 되게 근데 위로가 되긴 해요. 100% 빠집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빠진다. 하면 100% 빠져요. 오케이, 그런데 좋습니다. 내가 1kg 빼야 되겠다 하고 아둥바둥하면 안 빠져요. 내가 내 몸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샌가 조금은 빠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좋습니다. 생각하시면. 근데 참 이 얘기 끝에 이런 질문 드리기 죄송한데요. 그래도 정말 좀 급한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야 그 핫하다는 위고비라던가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제라던가 아니면 정말 진짜 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그 지방 흡입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도움을 좀 받아도 되나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예, 분들. 체지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체지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그분들은 치료 대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이렇게 먹는 게 조절 안 되고 그러면 현대의학 기술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살이 찌는 거는 몸의 메커니즘이거든요. 메커니즘이라는 건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100%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도움을 받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질을 바꾸고 개선해야 본인이 되겠네.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본인의 체질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제들을 사용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 치료제의 노예가 되는 순간 오히려 건강은 더 멀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그 좋습니다. 치료제의 주인이 되라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제 딱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하자. 예. 목표 천천히 정해놓고 하고 자기를 천천히.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못 빼도 좋아. 못 빼도 하지만 좋아. 뺄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가면 예.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예. 위안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빼는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빼는 과정. 행위, 과정 그리고 그게 건강해지는 과정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은 좀 어렵지만 저희 집에 저희 13층인데 가끔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동안은 너무 헥헥거리고 힘든데 딱 다 도착하고 나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좀 그런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게 이 새로운 여행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가면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가고 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동하기는 싫지만 하다 보면 너무 좋아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해나가 보면 다른 사람이 점점 되어갈 거예요. 네네. 뭐 달리기 해야지라기보다는 운동화 끈 묶어야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나가버려야죠. 운동화 끈 풀어져 있더라도 그냥 나가야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건 뭐 하시고요, 뭐 하시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냥 하지 마. 그냥 편하게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해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무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박적인 어떤 정답만을 찾으려고 했었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넘쳐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아동바동하지 마시고 네.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즐겁게 예. 건강 관리한다 예, 생각하는 예,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거 네, 나머지 바꿀까요? 마시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